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초강수 연속 홈런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총에서 말이죠. 단일화는 없다. 내가 나가서 이재명을 잡겠다. 이재명을 부숴버리겠다. 이재명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요. 함께 갑시다라고 외쳤죠. 그리고 바로 나온 또 속보, 충격적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김문수, 홍준표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와, 이 조합이면요, 뭐 끝났죠, 뭐 사실. 그래서 단일화라는 이 이슈는 이제 잊으세요. 그거는 없어진 겁니다. 한덕수는 원래 출마할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누군가로부터 콜된 겁니다. 불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고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공당에 정식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려 세우려고 했던 그 의도, 저의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이 또 말이 또 중복될 수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김문수 플러스 홍준표 이 조합이면요. 뭐 거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죠. 두 사람 다 비주류죠. 아웃사이더들이죠. 김문수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서 국민의힘 혹은 이쪽 보수 정당에서 살아왔고요. 홍준표는 독고다이죠, 독고다이. 자, 이 두 사람이 그 국민적 지지가 상당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합치면은요, 노장과 소장의 조화 같은 것도 됩니다. 지금 보수 정치인들 중에요, 2030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인물이 홍준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문수의 파괴력 굉장할 거요. 사실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는 단일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1 더하기 1은 1.1 정도밖에 안 돼. 2가 안 된다니까. 원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갖지 못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해야 이게 먹어주는 겁니다. 노무현 정몽준 같은 이런 거죠. 오세훈 안철수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런 단일화는 좋지만 김문수 플러스 누굽니까? 한덕수. 이 조합은요, 단일화 해봐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후보를 한덕수로 주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덕수가 통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라도에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출마하겠다라고 뭐 나온 뒤로 여론조사가 벌써 몇십 번 나왔잖아. 근데 한덕수가 전라도에서 먹힙니까?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외쳐봤지만 아무 소용없어.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호남은 영남하고 다릅니다. 노무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남에서 30% 뭐 35% 이렇게 가져가는 것하고 이 한덕수가 나와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판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낙연이 누굽니까? 한덕수보다도 훨씬 호남에서 인지도가 높고 호남에서 대선 주자로 정말 김대중 DJ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봤죠. 사실 이 이낙연은요 DJ가 직접 발탁한 인물이거든요. 그 DJ가 직접 발탁한 인물 중에 대선 주자로 봤던 사람이 정동영 그리고 이 이낙연 요 두 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을 이 풋내기가 잡아버렸다니까. 이게 전라도예요.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민형배하고 이낙연하고 이 게임이 됩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이 둘의 총선 대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와 76.09 그리고 13.84 76대 14로 민형배가 압승했습니다. 이 13% 14%라는 것은요 평소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가도 얻는 표 10% 정도입니다. 저는 절대로 말이죠. 이 한덕수가 이 이낙연 이상의 표를 전라도에서 갖고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예전에 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공통점이 한 10%좀 나왔어요. 10% 좀. 10%에서 10 한 2, 3%요 사이에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전라도는 절대 이거 이상 표를 안 준다라는 게 벌써 여러 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혹시 가능할까라고 저도 기대를 좀 했어요. 여론 지지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대로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럼 한덕수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한덕수는 검증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런 사람을 후보로 덜컥 뽑아놨다가 도마위에 생선이 딱 되잖아요. 검증을 당하기 시작한다고, 칼질 당한다고, 한 방에 나갈 걸 그냥. 반기문 같은 분도 말이죠. 건드리니까 바로 그냥 무너지잖아요. 이게 공무원 출신들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반대거든. 털 게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털면 오히려 더 저들이 역공 맞아요. 김문수 같은 사람을 턴다. 그럼 니는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바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보로 떴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홍준표가 이거 허락한 거죠. 최근에 홍준표 발언이 심상치가 않더니 결국에는 이 조합으로 비주류 조합, 아웃사이더 조합으로요. 국민의힘 주류 진영을 아마 붕괴시킬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류 하면요.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그 라인이 주류입니다. 주류. 내각제 세력이죠. 저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도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혹여 이제 이게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확대 해석 같고요. 자, 아무튼 상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뒤에 다른 배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이건 맞는 선택이고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그야말로 위대한 전사인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일단 결심이 있으면요. 노빠꾸라고 합니다. 절대로 뒤로 후퇴 안 한다 그래요. 유시민이가 이거 입증하더군요. 그 형님은요. 백스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더군요. 최근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유시민이도 한때 학생운동권 시절, 노동운동권 시절에 선배잖아요. 이 김문수를 조금 따라다닌 그런 과거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 유시민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잘 안다. 절대로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이기지 못한다. 108명 다 덤벼도 어림도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끝판왕급 전투력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면요. 이기든 지든 전투력 자체만큼은 뛰어나야 됩니다. 관훈클럽 토론에서 김문수가 보이는 날카로움,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워딩력, 와, 살아있더군요, 정말. 몸풀린 김문수는 그야말로, 이재명에게는 천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수두룩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안성맞춤인 어떤 그런 댓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한덕수는 김현장에서 4일 근무 후에 18억을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변희재로부터 나왔습니다. 미국 대사 발령 받자마자 부인은 미술 전시회로 한동안 말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터지면요. 저는 한덕수 바로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를 밝히기도 힘들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입증 못한다니까. 이런 게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만약 한덕수가 한 푼도 안 내고 후보되면 그 돈 국민의힘이 되면 뇌물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비 한 번 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후보를 넘기면요. 이거 자체도 문제가 돼요. 법적 문제가 된다니까. 정말 미꾸라지 전형적인 반기문이다. 저들은 한덕수 순간 반기문 만드는 데는 3일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후보로 올려놓으면요. 반기문처럼 무릎 꿇리는 데는 3일도 안 걸린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털기 좋은 사람이다. 네거티브에 하루 이틀도 못 버텨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도 받지 않은 훌륭하신 분, 바로 김문수죠. 그런데도 그는 24평 연립 서민 아파트에 검소하게 살고 있죠. 자동차도 없다 그럽니다.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닙니다. 이재명과 김문수를 TV 앞에 세우는 순간 너무도 대조적이잖아요. 이재명은 김문수 앞에 고양이 앞에 쥐꼬리 됩니다. 모든 이미지라든가 걸어온 길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이가 지지율 높다고 까불고 있지만요. 김문수가 그 이재명의 상대가 딱 되는 순간 이재명의 장점이 빛을 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김문수 지금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전국 지방순회보다 선거 비용 없이 대박이다. 오늘 선거비 공짜 대박이다. 계속해서 논란이지만 크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흥행 대박이죠. 원래 김문수를 좋아했지만 관훈 토론 그걸 보고 더욱 이렇게 김문수 지지를 굳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국힘 박살 월드컵보다 더 전율이 온다. 김문수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장점들, 파도 미담만 나오는 어떤 그런 인생 스토리, 이걸로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전투력. 자, 김문수를 똘똘 뭉친다. 한덕수는 이재명의 대적이 못 된다. 네거티브 들어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케어된다. 되도 않는 일방적 사퇴를 강요하는 단일화가 단일화냐? 연정 내각제 업무를 가진 개헌 세력들의 들러리로 나선 한덕수는 양심상 사퇴 선언하고 김문수 힘껏 도와라.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자, 이재명 마수는 김문수 후보만 이길 수 있다. 뭐 저는 100% 이긴다라고 강조는 안 합니다. 다만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인물인 것은 확실해요. 한덕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만 봐도 민주당이 밥이 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한덕수가 진짜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요. 단일화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야 된다니까. 입당을 안 하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은 벌써 그 게임의 룰을 어기는 겁니다. 김문수가 했던 그 단일화 하겠다는 말 자체는요. 정치적 어떤 발언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어떤 변수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때는 한덕수가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지율도 높지도 않아. 한덕수가. 김문수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응? 때문에 그 한덕수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근에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지지율이 안 올라오고 그대로잖아. 김문수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후보 뽑아놓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공식 후보인데 저렇게 되면 김문수 쪽으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대요. 그걸 지금 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꾹 누르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의총장에서 그걸 뒤집어 버렸죠. 나와 함께 갑시다. 단일화는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을 부숴버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 끝판왕급 충격적 뉴스가 나오는 거죠. 김문수, 홍준표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저는요. 한덕수를 불러 올린 사람들이 처음에 판단은요. 지지율만 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봐요. 지지율만. 근데 그 지지율을 죽어버렸다니까. 그럼 이제 바꿔야죠. 생각을. 한덕수 안 통한다니까. 검증도 당해보기도 전에 벌써 지지율이 죽어 있는 거야. 한덕수는. 김문수는 더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누가 더 낫습니까? 단일화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면 오히려 망칩니다. 분위기만 깬다고요. 지금은 김문수 중심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잘 싸울 수 있는 선택이다. 제가 김문수로 가면 무조건 이재명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근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접할 수 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기적이 터지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정말 홍준표 이분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이 조합에 또 충격적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